지금 주식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죠? 자, 주식시장이 여기서부터 반등을 줄지 아니면 여기서 더 빠져서 폭락으로 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실 텐데 유튜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많이 들어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좀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뭐 사실이든지 아니든 간에 어쨌든 뭐 자기가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노트에 막 받아 적어 가면서 그대로 믿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면 그래서 그 근거가 대체 뭐냐 이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대놓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오랜 투자 경험으로 봤을 때 내 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짓거리면은 바로 신뢰를 잃고 욕이 한 바가지 달리죠. 그럼 요즘 트렌드는 뭡니까? 이게 맞추든 틀리든 간에 자기 생각을 그냥 소신 있게 말하는데 대신에 근거를 명확하게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큰 흐름과 그에 맞는 투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일에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라도 큰 경제 흐름이 바뀔 만한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투자 시나리오를 좀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컨퍼런스 보드는 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하면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 단체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이런 민간 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소비자 신뢰지수와 경기 선행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줘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국가의 경기를 선행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이 값을 산출해가지고 그 국가의 경기가 앞으로 뭐 6개월,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게 만든 이 지표가 바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데 생각보다 꽤 잘 맞습니다. 자, 뭐 어려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실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 적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푸른색이 이 아까 경기 선행지수의 일반 값을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증가했냐 이걸로 변환한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경기 선행지수 값입니다. 이게 0이죠. 이게 제로 이하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경기 선행지수 값이 전년 대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살펴보면은 이렇게 푸른색의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이 제로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제로 수준에 가까워져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뭔가 위험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제로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주식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하면은 빵 터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2001년에도 보시면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제로 이하의 전년 대비 더 나빠지는 이런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나다가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빵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고요.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제로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그동안은 만약에 장기로 그냥 묻어두는 투자를 했다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 또는 제로에 너무 임박해 있다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이 뭐냐면 수익이 나면 그냥 짧게라도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손절 라인을 좀 정해놔야 되겠죠. 단기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 언제든지 뭐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서 폭락 이후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엄청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총알을 마련해 두는 거죠. 만약에 나는 단타 트레이딩은 해본 적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리고 하기도 싫은데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뭐 장기 투자를 하되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이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에 있지만 주식시장은 막 좋았던 이런 시기들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금리가 인상되는 이 단계에 맞게 적정한 시점에 계속 현금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 경기 선행지수가 뭐 제로 수준으로 뭐 거의 근접해 있거나 뭐 요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야 제가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급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구간은 뭐 폭락한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아직은 뭐 경기 둔화나 침체로 가기에는 확실히 시간이 좀 남은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자료를 발표하는 이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 친 부분이 바로 컨퍼런스 보드의 그 의견인데, 제가 좀 글씨가 작으니까, 영어라서가 아니라 눈이 침침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컨퍼런스 보드의 경제수석 연구이사는 이번 5월 19일에 발표된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약한 소비 기대치와 주거용으로 인한 건축 허가 있죠. 이게 경기 선행 지수 중에 하나인데, 요거 두 가지의 영향으로 좀 감소를 했다. 그렇지만 이건 또 완만한 성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세하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 심하고 공급망 중단 사태가 있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의한 폐쇄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하방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미국의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약간 위축됐었죠. 하지만 2분기에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표들이 다수 나왔다. 그래서 여전히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올해 2022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2% 상승할 거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에는 이게 다시 반등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는 아직 경기 둔화나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국면에 있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 개선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럼 대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 이 항목들은 뭐길래 미국의 경제가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도 2분기부터는 다시 반등하고 올해는 한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10가지 경제 지표는 사실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 이미 다 이전 영상들에서 꾸준히 매달 모니터링을 해드린 이런 지표들이에요. 솔직히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우려먹는 무슨 사골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되는 이 지표들이 뭔지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설명드렸던 모니터링 했던 내용의 그 핵심들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조업 주당 평균 근무 시간, 두 번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세 번째 제조업 신규 주문, 네 번째 ISM 제조업 신규 주문, 다섯 번째 자본재 신규 주문, 여섯 번째 주거 건축 신축 허가, 일곱 번째 S&P 500 지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 M2 공급량, 아홉 번째 장단기 금리, 그리고 열 번째 소비자 기대 지수입니다. 이 지표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리 채널에서 한 번씩 다 모니터링을 해드린 건데, 그럼 대부분 지표 우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어떠냐? 아직은 미국의 경기가 뭐 둔화나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성장하는 국면에 좀 막바지 정도에 있다, 이런 결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경기 뭐 둔화 침체까지는 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나 세부적인 지표들이 궁금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 채널의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이 중요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세부 내용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큰 흐름, 그리고 투자의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서 혹시 뭐 변화시킬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일단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뭐 맞추든 틀리든 간에 경제 지표를 근거로 말씀드려온 소신 의견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 푸른색의 선을 보십시오. 이게 실물 경기인데, 실물 경기가 이 중반은 넘고 경기 정점을, 그러니까 실물 경기의 정점을 요 사이에 둔 요 구간 어느쯤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붉은색의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구간 어디라면은 이미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었거나, 아니면 그 전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 중에 하나인데, 다수의 경제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봤더니 아직은 주식시장도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여기 어디쯤의 구간이고, 그렇다면 실물 경기가 요 구간쯤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은 해 있지만 반등해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뭐 적절한 시점에 수익을 실현하든 아니면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분이라면은 원금 근처에서 뛰어내리든, 어쨌든 그때 잘 뛰어내려서 현금을 잘 마련하자, 이게 우리의 투자 시나리오예요. 그렇다면 오늘 모니터링한 컨퍼런스 보드 미국 경기 선행 지수에서도 사실상 우리 채널에서 주장해온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더 나온 거죠, 그냥. 그래서 기존의 큰 흐름의 경기 전망과
투자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이빨을 털어드리면 저한테 가끔 유튜브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유튜버 중에서는 뭐 자기는 돈도 굉장히 많고 먹고 살만 한데 그냥 뭐 심심해서 유튜브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도 가끔 있죠.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정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면은 영상에다 광고를 달 이유도 없고 뭐 멤버십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들 자기만의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좀 어려운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은 대체 왜 하냐고 물어보시면 비교라든가 욕심 이런 것 같이 그 인간의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러울 수 있는 이 본능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아주 젊었을 때는 뭐 얼마 정도만 벌면 막 쓰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 얼마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목표에 도달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행복할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비교라든가 욕심이라는 놈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모으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10억을 모으고 나면 50억이 모으고 싶어지고 50억을 딱 모으고 나면 이제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느껴지고 그거에 욕심이 나서 계속 달리게 되는 거고, 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되면은 이제 5천만 원씩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이 딱 생겨요. 그리고 그거 벌고 나면은 1억을 버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걸 또 벌고 싶은 욕심이 또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나도 꼭 해봐야지 하는 이런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일이라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슨 뭐 해외 바닷가에 가서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수영이나 하고 뭐 바다나 보고 놀면서 살아야지 그런 거 해보고 싶은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저도 그거 직접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하나 싶고. 왜냐면 해외여행이 재밌고 환상적이고 이런 이유가 뭐죠? 현실이 엄청나게 빡세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다가 내가 잠깐 며칠 다녀올 수 있을 때 여행이 진짜 꿀맛이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해외여행을 좀 자주 가다 보면요, 어떨 때 이제 집에 와서 우리나라에 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나가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다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욕심 때문에 배 아프고 열받는 건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이걸 우리가 애써 무시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다, 뭐 도덕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본능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럼 유튜브를 찍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욕심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그러니까 요번에 폭락을 하겠죠. 그 전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뛰어내릴 수 있게 같이 하는 거고, 또 폭락 이후에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도 원하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돌아오죠. 그러면서 함께 풍족해지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각자 원하는 그런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바로 제가 한 40 이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이 삶의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확실히 이런 시너지가 납니다.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